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펠트지와 예쁜 무늬 원단을 이용해서 넉넉한 사이즈의 글로리아 필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종이 도안을 바깥쪽 테두리 선을 따라서 먼저 재단을 해주세요. 상품 안에 이렇게 큰 원단 한 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개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재단을 하실 때는 먼저 도안의 크기가 큰 것부터 재단을 해 주셔야 돼요. 앞면 한 장, 옆면 두 장을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통 앞면 한 장을 재단할 위치를 먼저 잡고요. 그리고 옆면을 재단할 위치를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옆면을 두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놓으면 위치가 나오겠죠? 먼저 원단이 도안을 재단할 수 있는 양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단이 한 장만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큰 도안부터 먼저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작은 도안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려서 재단을 해주세요. 도안을 그리실 때 여기 도안에 표시된 A, B 위치도 같이 표시를 해주세요. 바탕 원단은 한 장, 그리고 필통 옆면은 두 장을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려진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세요. 재단이 다 되었습니다. 펠티지는 원래 앞뒤가 구분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도안을 그리기 위해서 초코펜을 사용을 했는데 만약 이런 펜이 없으실 경우에는 일반 볼펜을 이용해서 도안을 그려주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바깥쪽 테두리 부분 남아있는 펜 자국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표시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이 원단의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안쪽이라서 바깥쪽 면이 보이도록 원단을 뒤집어 놓고 다음 바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무늬 원단을 바느질할 부분을 표시를 해줄 건데요. 글로리아 원단 같은 경우에는 지퍼 바느질하는 부분하고 옆선 부분하고 길이가 조금 달라요. 지퍼가 바느질되는 부분이 가로로 놓고요. 무늬 원단을 바느질할 부분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원단 끝에서 3cm 지점을
연결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무늬 원단의 끝부분을 약 1.5cm 정도 안쪽 면으로 접어서 접혀진 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필통 원단에 그려진 선에 맞춰서 접혀진 원단을 올려주시고요. 토션 레이스를 바탕 원단과 무늬 원단 사이에 넣어줄 거예요. 레이스의 이 동글동글한 부분만 밖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늬 원단 아래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스티칭핀으로 고정을 할 때도 이 위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아래쪽도 원단을 그대로 잘 펴서 여기 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주세요. 접혀서 들어가는 안쪽의 원단의 폭도 1에서 1.5cm 정도면 되고요. 1에서 1.5cm 보다 크다면 끝부분을 좀 잘라서 정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접혀진 선을 따라서 반대로 한 번 더 접어주시고요. 표시된 선에 맞춰서 원단의 위치를 조정을 해주세요. 아래비가 다 됐죠? 이제 옆부분을 마감을 해줄 건데요. 무늬 원단을 필통 원단 끝부분과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 넣어 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반대쪽은 지금 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도 1에서 1.5cm 간격을 두고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쿠션 레이스가 있는 무늬 원단 끝부분부터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무늬 원단 끝에서 약 2mm 아래에서 홈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홈질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뺐다가 다시 앞에서 뒤로 넣는데 바느질 진행 방향으로만 계속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바늘을 넣고 빼는 걸 한꺼번에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바늘을 넣고 빼고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바탕 원단을 전부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바탕 원단의 반만 바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위 아랫부분 바느질이 다 되었고요. 양쪽 옆부분은 쿠션 레이스를 필통 원단과 무늬 원단 사이로 이렇게 꺾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옆면을 바느질할 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시침질로 고정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원단의 사면을 고정을 해줬고요. 이제 지퍼를 바느질 해볼 건데요. 지퍼를 바느질 하실 때는 지퍼의 쇠 부분에서 0.5mm 정도 간격을 두고 원단을 위치시킬 거예요. 바느질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치를 표시를 해놓고 시침펜으로 양쪽 끝부분을 고정을 한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쇠 부분에서 0.5cm 정도 간격을 두고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 바느질을 해줄 건데, 여기에서 바느질은 바탕 원단 끝에서 2mm 아래에서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지퍼를 바느질 하실 때도 먼저 바느질한 원단의 지퍼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위치를 맞춰서 반대쪽 원단을 바느질 해주셔야 되는데요.
표시한 부분에 맞춰서 지침핀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지침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 윗부분을 똑같이 바느질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퍼 바느질 할 때 시치핀을 꼽아주는 이유는 지퍼랑 원단이 바느질 되면서 한쪽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닫았을 때 원단이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고 바느질 해주셔야 됩니다. 지퍼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상품 안에 들어있는 리본 테이프를 반을 잘라주시고요. 하나를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접혀있는 부분을 지퍼 쪽으로 놓아주신 다음에 필통 원단 끝부분에 맞춰서 지퍼와 테이프를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퍼를 열고 닫을 때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열리는 부분을 먼저 바느질해서 모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아준 상태에서 테이프를 반으로 접어서 마찬가지로 접혀져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필통 쪽으로 가도록 놓으신 다음에 바탕 원단 끝부분과 맞춰서 박음질 해주세요. 요술 바늘은 바느질 하다 보면 바늘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빠져나오면 처음에 바늘에 실을 꼈을 때처럼 실을 다시 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양쪽에 리본 테이프까지 바느질이 다 되었어요. 필통의 옆면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원단을 재단을 할 때 표시한 위치, 여기가 B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도 A, B, A. 표시한 위치를 맞춰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가운데를 먼저 맞춰서 한쪽을 바느질하고 나머지를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옆면의 B 위치와 필통에 표시되어 있는 B 위치를 맞춰서 시침핀으로 먼저 고정을 좀 해주세요.
옆면을 앞쪽에 놓고 바느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옆면의 A와 원단의 A를 맞추신 다음에 바느질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는데요. 바늘을 가운데에서 앞쪽으로 뺍니다. 실을 당겨주시고요. 다시 뒤에서 가운데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러면 실이 이 두 원단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요. 버튼홀 스티치의 가장 기본적인 실 위치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바늘을 앞에서 뒤로 두 원단을 같이 통과시키고 실을 바늘에 한번 걸어준 다음에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이 바느질 모양이 기역자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똑같이 둘레를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 원단 옆면과 필통 원단의 끝부분을 맞춰서 쭉 바느질 하시면 돼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 실을 걸어서 빼주시면 되거든요.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실이 느슨해지면 구멍이 날 수 있어요. 느슨해지지 않도록 실을 좀 당겨주세요. 무늬 원단에 있는 부분까지 왔는데요. 옆면 원단과 필통 원단 앞면 그리고 무늬 원단까지 다 바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느질 해주세요. 곡선 부분도 자연스럽게 곡선을 따라가면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여기 먼저 반을 바느질을 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기진핀을 빼고 반대쪽에 있는 지퍼와 리본 테이프는 안으로 밀어 넣고요. 반대쪽에 A와 A를 맞춰서 시즌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버튼홀 스티치로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옆면 바느질이 다 되었어요. 지침질 해두었던 실을 제거를 해주세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